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 동물약품 양돈 테크니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오유식입니다. 오늘은 BRD의 이성석 박사님을 모시고 마이크로바이옴 From Research to Vet Medicin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BRD에서 현재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성석이라고 합니다. 금일 먼저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수의사분들께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인위 쪽뿐만 아니라 수의 쪽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에도 직접 관여한다라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떤 기술의 발전이 거대한 미생물의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 가능할 수 있게 하였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예,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왜 이런 연구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처음에 이 연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미생물이라 하면은 감염성 미생물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에서는 이러한 스몰팍스, 천연두에 대한 백신이 시작되었었고요. 20세기 들어서 항생제를 발견함으로써 이런 미생물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점점 증가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질병들,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유전적 질병들, 혹은 이러한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병들이 왜 발생하는지, 어떠한 사람은 발생하고 어떠한 사람은 왜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규명하고자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물질인 DNA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하는지,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다른 암이라든가 혹은 유전적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으로 처음 시작된 것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입니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많은 4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분석해낼 수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수많은 과학적인 진보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어떠한 유전자가 결손되었을 때 어떠한 질병이 나타나고 어떠한 유전자가 과도 발현되었을 때 어떠한 암이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도 아직도 왜 사람은 암에 걸리는지, 어떠한 사람은 왜 암에 안 걸리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체뿐만 아닌 우리 몸에 있는 또 다른 성분인 이러한 그런 마이크로브들, 즉 미생물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을 최처음에는 감염성 미생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러한 감염성 미생물에 대한 이러한 모델이, 현재는 이러한 미생물이 단순히 존재하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닌 우리 몸에 있는 건강에 일정 부분 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증관계라고 적어놨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미생물들은 우리가 극복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병원체였다면, 현재는 이러한 미생물들은 우리와 함께 같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몸의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하나의 일종의 일부다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러면 이런 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이 안 되었었느냐? 사실 과거에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많은 숫자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을 과거 일반적인 배양마취, 이런 페트리 디쉬에 배양을 하고 그러한 세균의 특성을 분석하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10% 이하의 세균만이 실제 분리 배양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세균들은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과학적인 테크닉에 진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유전자 분석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법, 시퀀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양동수의사분들께서 이러한 시퀀싱은 PRRS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많이 친숙한 개념이실 겁니다. 과거 이런 개념은 왼쪽에 보시는 대로 생화 시퀀싱이라고 하는 템플레이트 DNA에 레벨링 되어 있는 ATGC를 붙임으로써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법이 존재했었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었으나 상당히 고비용이고요. 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최초의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4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이러한 시간 그리고 비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방법이 탄생했고요. 이를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우리나라 말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탄생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이 중에 일루미나라고 하는 회사의 테크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생원 시퀀싱은 전체의 길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이고요. 이런 일루미나사의 테크닉은 이러한 긴 DNA를 잘라서 이를 이런 플로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레이트에 붙여서 동시에 몇백 개, 몇만 개의 시퀀스를 한 번에 읽음으로써 보다 생원 시퀀싱 대비해 봤을 때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보다 경제적으로 이런 유전자를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 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포함한 개념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만 하는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우리가 말하는 장내 미생물 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유전자 정보까지 더해진 경우는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GS 테크닉이 발전을 함으로써 과거에 처음에 이런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전체 인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읽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약 2.7빌리언 달러 정도가 소모되었다 하면은 2015년 기준으로 NGS의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힘입어 이러한 비용이 훨씬 절감되었고요. 5천 달러 이하로 훨씬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사실 2,000달러 이하 정도로 될 정도로 많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힘입어서 현재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념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HMP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HMP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표되고 있을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 존재했느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구강이라고 할 수 있는 입안에만 해도 혀 아니면 이러한 옆에 있는 이제 볼 그런 각각 어찌 보면 동일한 해부학적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치에 따라서도 군의 이런 미생물의 이러한 컴포지션 조성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고요. 또 같은 사람이고 같은 아시아 사람이고 혹은 미국인이고 이러한 사람들 간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이 있진 않다라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두 사이에서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이 다르다라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건강한 상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유바이오시스라고 하고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기술의 그런 이러한 이해 모델의 발전에 힘입어서 현재는 사람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혹은 포유류의 장관 내 혹은 다양한 종류의 이러한 해부학적 장기에 존재하는 이런 미생물들과 이런 인터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슈퍼오르가니즘, 즉 우리는 이런 공생 관계를 통해 우리 몸의 숙주의 이런 시스템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과 최근의 새로운 분석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